네, 제가 막 굽고 있으면 지금으로 사람들이 막 인사도 하고 보고 갑자기 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식욕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들어오신다고. 네, 제가 굽는 걸 보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매일매일 하루 종일 현장에 붙어 계셔야 돼요. 공사할 때 무조건 붙어 계셔야 돼요. 현장에서 움직이는 제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낮아요. 현장에서 5cm, 10cm 바꾸는 게 3년, 4년, 5년 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진짜 얼음 물 먹어가면서 땀 닦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덥지 않죠. 저희가 더운 거니까. 그런 게 서비스예요. 그래야 저희가 값어치를 받는 거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양호정담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일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저랑 참치집에서 촬영을 한번 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지금 또 양고기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참치집이 안정화되고 나서 뭔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양갈비를 또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한 번은 참치 먹고 한 번은 육류 먹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양고기에 관심이 가게 됐고, 사실 양고기를 잘 구우면 소고기보다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양갈비, 소고기, 우대갈비 전문점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거 고기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요거는 우대갈비고요. 우대갈비 먼저 오늘 나갈 거는 미리 지금 시즈닝을 해놨는데 내일 쓸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올리브유를 좀 발라주고요. 후추로 시즈닝하고. 지금 뿌린 게 후추예요? 네, 후추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네요? 네, 요즘에 이런 거 써야죠. 안 그러면 힘들어요. 손목 나가요. 이렇게 작업은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요거를 한 10개 정도. 이거 하나에 2인분이니까 한 20인분 정도 돼요. 우대갈비 말고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가 제가 메인이다 보니까 보통 뭐 한 30인분, 40인분 정도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요. 고기 손질이나 이런 작업 같은 거는 또 따로 배우신 거예요? 네, 제가 청주에 아는 지인이 양고기집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거기서 나 알려줘라 하고 이제 제가 참치집 쉬는 날 항상 내려가가지고 고기 손질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관리하는 거 배우고, 시즈닝하는 거 배우고, 그다음에 손님 접대하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손님 접대는 저도 이제 워낙 했던 거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잘라주고 맛있게 구워주고 그런 과정이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치집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참치랑 비교해보면은 하시기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치보다는 너무너무 많이 쉬워요. 제가 3달 정도 배우러 주말마다 이제 다녔을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이게 칼 쓰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참치는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빨리 배워지더라고요.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관리나 이런 면에 비해서 참치보다는 더 예민하지가 않아요. 참치가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빨리 배웠고, 근데 그렇다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참치보다는 좀 훨씬 더 수월한 편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원물을 찾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마블링이 있느냐, 얼마나 선도가 좋으냐,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두께와 크기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시즈닝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재료가 무조건 좋아야 한다. 최고의 재료 가지고 뭘 해도 맛있는 거예요. 앞에서 막 가위로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바들이 뼈를 타고 잘 할 수 있게 미리 이렇게 손질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작업 끝난 거예요? 네, 요건 잘 조금 끝난 거예요. 이게 기름 제거만 잘하면 크게 칼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칼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그냥 기름 제거 정도, 그 다음에 칼집 내는 정도의 문제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거 갈비 한 대는 그러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게 갈비 한 대에 580g에서 600g 돼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280g에서 270g 정도가 1인분이니까 요거 한 대가 2인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고기는 또 뭐예요? 숄더덱이라는 거예요. 양고기에서 어깨 부분, 숄더덱인데요. 적당히 기름기 있으면서 되게 맛있는 부위고, 대중적으로 이 부위를 제일 많이 먹죠. 근데 요거는 호주에서 냉장으로 제가 비행기로 바로 8개월 정도의 어린 양을 받고 있어요. 신선도라든지 물건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다 내줘야 돼요. 이러고 이제 시즈닝 작업을 또 따로 해주시는 네, 거예요? 이렇게 칼집 내놓고 시즈닝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육향도 좋아지고. 고기를 그럼 일정하게 써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누구는 큰 거 먹고 누구는 작은 거 먹고 안 만드니까. 네네. 여기서 보면 크고 여기 좀 작잖아요. 그래서 1인분이 나가게 되면은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1인분, 이렇게 2인분. 가게가 되게 깔끔하네요. 가게 예쁘죠? 뭐 세팅이라든지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거에 되게 집중해서 되게 신경 많이 썼고요. 뭐 이런 대리석도 다 진짜로 했어요. 손님들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닷지가 원래 좀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테이블 높이에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앉으시면은 이게 매달리지 않게.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그릴실이에요.
그냥 그릴실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고기를 다 구워 나와요. 터벌하는 여기서 거죠? 총 처벌이 거의 다 되는데 한 70%에서 80% 정도 다 굽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손님들은 불판이 앞에 있는 것도 더워하시고 싫어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연기 나요. 네. 몸에 연기 배이죠. 첫 번째 덥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연기나 냄새가 배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여기는 이제 우대갈비 자리고 네. 양국에 불 높이가 좀 다르죠. 우대갈비는 좀 낮게 해서 빨리 좀 겉들을 마이야르 반응으로 빨리 굽는 편이고 조금 높이 해서 온도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럼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보이니까 네, 제가 막 굽고 있으면 창문으로 사람들이 막 인사도 하고 보고 갑자기 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식욕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들어오신다고. 네, 제가 굽는 걸 보고. 일단 들어오시면 손 씻는 거 제가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아, 이것도 이제 일부러 만들어 두신 거예요? 네, 오셔서 손님들이 손 씻으시고 이렇게만 보면 이제 호텔 같아요. 네, 여기만. 거울도 색깔 네. 맞췄잖아요. 흑경이라고 까만 거울이에요. 손 씻고 오셔서 몸에 이제 냄새 배길 수 있으니까 가서 옷걸이에 옷 걸고. 혹시 이 그림만 이렇게 보면은 호텔 딱 프론트 들어온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와인 같은 것들도 많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판매하고 계신 것들이. 네, 여기 손님들이 보시고 메뉴판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꺼내가지고 칠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바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맨하탄에 되게 유명한 와인바가 있어요. 인테리어 하는 동생이 거기 있을 때 이렇게 탄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와인을 사실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긴 해요.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시각 찍은 게 크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음악과 또 이 좋은 날의 기분과 와인을 봤었을 때 와인 한 잔을 하고 싶은 자극을 줄 수 있죠. 고급지게 매장 이렇게 차리셨는데 네. 창업할 때 비용이나 이런 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비용 좀 들어갔죠. 이게 인테리어는 뭘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거 쓴다고 비싸지게 고급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소재들을 잘 선택을 하고 내가 가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분별해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줬는데 거기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마감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대리석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세팅을 했고요. 권리금이라든지 보증금은 어느 하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이 정도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까지 해서. 아 근데 이거는 원가로 계산했습니다. 아, 네. 제 동생이 인테리어 업자이기 때문에 동생한테 제가 뭐 1억 이하로 좀 해달라라고 했던 건데, 그리고 실제로 와서 저도 매일 했어요. 그리고 하나 인테리어를 뭐 하시려고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매일매일 하루 종일 현장에 붙어 계셔야 돼요. 공사할 때 무조건 붙어 계셔야 돼요. 이 높이 하나 물론 도면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겠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제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게 좀 낮아요. 현장에서 5cm, 10cm 바꾸는 게 3년, 4년, 5년 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현장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마감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걸 꺼내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덕트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시도코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온 것들이 이제 기본 상이에요, 여기. 네, 요게 기본 상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는 무쇠 불판이에요. 불판에 따라서 고기 맛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 무쇠 불판은 이게 온도가 되게 높잖아요. 가장 센 불로 구워야 맛있어요, 고기는. 낮은 불에 오래 구우면 고기에 육즙이 빠지면서 말라버려요. 좀 무겁고 힘들고 관리가 하지만 요거를 선택을 했죠.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다 써보고 프라이팬에 굽는 거랑은 정말 완전 차원이 달라요. 아, 지금은 또 참치집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참치집에 바쁠 때는 오지는 못하지만 안 바쁠 때는 항상 그리고 우리 단골 손님들이 온다든지 오시면 서브 해드리고 잠깐이라도 인사드리고 또 참치집 가서 저 참치집 손님을 또 집중해야 되니까. 아, 네네. 아, 이렇게 초벌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초벌해서 앉으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얘가 프렌치넥이에요. 프렌치넥 보시면 단면을 잘라보면 안에가 얼마나 익었는지 대충 보이시죠? 이게 딱 미디엄 레어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뼈를 제거하고 드릴까요? 아니면 뼈채로 잡고 드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 성향을 파악한 후에 고기를 굽는 거죠. 전송했다잖아. 거의 한 70%, 80% 정도 여기서 숯불 향을 입혀서 더우시죠? 확실히 뜨거운 이 열기가 있네요. 네, 이게 대나무 숯이거든요. 열기가 너무 세요. 여름 같은 때는 진짜 덥겠는데. 네, 이제 에어컨 있긴 한데 진짜 얼음물 먹어가면서 땀 닦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덥지 않죠. 저희가 더운 거니까. 그런 게 서비스예요. 그래야 저희가 값어치를 받는 거고. 많이 더우시죠? 네, 굽고 나면 이제 막 땡겨요. 물 많이 먹게 돼요. 수분 보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간중간에 계속 물 먹어줘야 되고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근데 한여름일 때는 이번에 많이 더웠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안에다가 얼음물 계속 갖다 놓고 수건으로 네네. 땀 닦고 그래요. 물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긴 한데 잠깐은 괜찮은데 계속 있으면 무조건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계속 먹어줘야 돼요.
매출이나 뭐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양고기 봤었을 때 다른 데보다는 좀 나아요. 다른 거보다는 낫고 아무래도 손질을 해야 되고 조금 기술 전문적으로 아무래도 삼겹살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수록 마진은 좋다고 봐요.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통 세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로스도 생기고 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35%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치보다 괜찮나요? 참치집이 낫죠. 아 그래요? 참치집은 마진 훨씬 좋죠. 참치가 워낙 고가고 전문 기술이 되게 필요로 하고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높아요. 참치는 되게 마진이 높은데 그래도 대중성을 따지자면 고기류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참치를 먹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이라든지 수요라든지는 대중적으로는 고기 쪽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럼 이제 사장님한테 뭐 이런 거 갈비 같은 것도 배운다고 하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어떤 누구가 되더라도 정말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또 내가 장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양갈비나 우대갈비에 대해서 공부해서 앞으로 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은 한 2주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으로 구워 먹어보고 손질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 백날 봐도 그걸 내가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셔가지고 뭐 배우시게 되면은 손질하는 거부터 시즈닝 하는 거 그리고 맛있게 굽는 거 뭐 여러 가지 제가 전수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처럼 이렇게 좀 장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시대가 메인 상권에 있어야만 성공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맛은 기본적으로 좋다는 전제하라면 보다 나은 시설과 보다 나은 쾌적함 그리고 일단은 욕심내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0평이 되지만 테이블 수가 몇 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줄 세우는 식당을 만들어야 되고 작지만 회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좋아야 되고 이제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되고요. 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거를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전제는 무조건 맛있다는 전제. 그 상권이 좋으면 비싸잖아요. 월세나 그런 거 비싸면은 그거 맞춰서 하려다 보면은 무리가 가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향들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창업하시면은 큰 돈은 못 봅니다. 당장은. 하지만 점점 좋아질 일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장님, 네. 여기 이름이 이제 또 양고기 정담이잖아요. 저건 무슨 뜻이에요? 양고기, 소고기, 정담, 정성을 담아 최상의 맛을 제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랑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 목표는 저희 양고기집이 약간 새로운 트렌드가 좀 돼서 많은 분들이 좋게 쾌적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성화되는 게 저희 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다 그게 꿈이죠. 그리고 더 추후에 나가가서는 뭐 서울에도 무슨 구에도 하나 생기고 그리고 뭐 부산에도 생길 수도 있고 대구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